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 중에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 드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앞전 영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생활조정수당과 관련된 영상은 제가 이 보고 계시는 영상에서 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번 영상은 생계지원금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 드린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계지원금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분들이 이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자인지, 그리고 또 그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건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먼저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 의증 환자,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이와 관련되신 분들의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에 한해합니다. 무조건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이 내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80세 이상일 경우입니다. 이 조건들이 많죠.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 80세 이상으로 해서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일 때. 자, 그러면 먼저 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는 어떤 금액 이하일 때 말하는 건지 그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정부에서 2023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뀝니다. 약 4%, 5% 인상이 되기 때문에 2023년 기준은 이 금액이었지만 2024년은 또 금액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해년마다 이 중위소득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해년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중위소득도 매년 올라갑니다. 자,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복지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쉽게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소득이 적은 사람부터 가장 많은 사람까지를 딱 일렬로 세워놓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갖다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23년 기준 4인 가구일 때는 540만 964원, 2인 가구일 때는 345만 6,155원, 1인 가구일 때는 207만 7,892원. 자, 그런데 이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 50%라고 나와 있죠. 교육급여 수급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인 가구로 4인 가구부터 할까요? 4인 가구는 270만 482원 이하를 벌고 있을 경우에는 생계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사시면서 수입이 172만 8,077원 이하로 벌고 계시면 이분 또한 생계지원금으로 매월 1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해드린다는 내용입니다. 1인 가구일 때는 103만 8,946원. 자, 여기에서 참전 유공자나 고엽제 후유 의증, 5.18, 또 그리고 특수임무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지급되는 보상금과 관련돼서 그 금액이 일반 국가유공자보다는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웬만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이 금액에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액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2인 가구일 때, 그리고 4인 가구일 때, 1인 가구일 때, 이 금액 이하로 벌고 계시는 분들은 생계지원금 대상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금액 이상이다, 그래도 해당이 되실 수가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그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보상금 중에서 2023년도에는 43만 원을 갖다가 소득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보상금으로 16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43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이분들 소득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2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43만 원을 공제한 157만 원이 이 소득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복잡합니다. 이것도. 왜 그런가 하면 소득에는 단순하게 국가유공자 보상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만약에 임대를 주고 있으면 임대 소득도 있을 것이고,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면 은행에 나오는 이자 소득도 있을 것이고, 농사를 지어서 팔게 되면 그 농사 소득, 또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재산 소득, 사업 소득, 뭐 또 그런 여러 가지 소득들이 많아서 생각 외로 소득이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70세 이상일 경우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 그러면 아마 이 생계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 대상에 포함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법이 입법 예고 중이라고 해서 5월 1일 날 입법 예고 중인데, 만약에 그때 통과가 돼서 바로 시행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서 3개월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이 다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담당 공무원이 대신해서 신청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훈처에서 이와 관련된 편지가 오게 되면 그 내용 읽어보시고 사인을 해서 다시 보훈처로 보내시고, 만약에 이와 관련된 내용의 편지를 받지를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훈처로 연락을 하시거나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계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포함이 안 되느냐. 나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보상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데 왜 안 되는지, 이와 관련된 일들은 본인들이 직접 확인을 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생계지원금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 이렇게 제가 따로 내용을 뽑았습니다.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수급 대상자가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보낼 필요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낸 한 장의 신청 동의서에 서명해 우편으로 보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기 쉽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입니다. 자, 생계지원금과 관련된 내용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또 잊어먹으렸네요. 국가보훈처는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본인과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계가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생계지원금 매월 10만 원에 대해서도 법체계의 통일을 위하여 관련 4개 법률에도 직권 신청 규정을 마련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서명해서 보내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포함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작은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 보도한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생계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